민주당에서는 그 청문회를 못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한 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음. 나름 방탄 청문회 하려고 검사 그 망신 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사이드로 이렇게 방탄해 주려고 청문회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행되는 걸 보면 이거는 방탄 청문회가 아니고요. 폭탄 청문회예요. 완전히 지뢰가 그냥 엄청나게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안이 벙벙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네. 왜 그러냐면 변호사비 대납은 이거는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죄 이 사건으로 그 기소가 됐을 때 네네. 1심에서 로펌을 몇 군데 선임을 했느냐? 7군데를 선임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 달린 어떤 분이 댓글 달면서 야 네가 뭐 계약서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서 안 봐도 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1심에서 7군데를 네네. 했어요. 왜냐하면 왜 1심에서 7군데를 했느냐? 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 재판이 단순히 내 피선거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하면서 보전받은 금액이 40억이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신고한 금액이 재산이 네. 29억 9천 몇백만 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 넣어도 10억을 더 그 집어넣어야 돼. 누구랑 똑같습니까? 광노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피선거권이고 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인 거고 네. 만약에 이번에 내가 이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알거지 된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마이너스가 10억이 되나 20억이 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배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로펌을 무려 7군데나 썼는데 네. 1심에서 이게 맥혔어요. 다 무죄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안심을 한 것 같아. 네. 로펌 3개를 줄였어. 왜냐하면 돈이라도 좀 아껴야지. 그래서 항소심에서 로펌이 4군데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줄여? 그냥 계속 7군데로 가지. 벌금 300 나왔잖아요. 예, 유죄가 나왔죠. 유죄 나오면서 벌금 300이 나왔는데 벌금 300만 원까지 거 내고 말지 이게 아니고 벌금 300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다? 40억 3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네. 40억도 내야 되고 300만 원도 내야 되고 네. 경기도 지사도 그러니까 직장도 잘리고 그다음에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법원 가가지고는요. 네.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듯이 변호사들을 그냥 싸그리 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초호화 그 변호인단을 갖다 꾸렸는데 네. 대표적으로 김앤장에 지금은 김앤장의 대법관 출신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원래는 대법관들이 김앤장 같은 데 안 갔어요. 왜요? 자존심이 있지. 아하. 내가 대법관까지 했는데 예. 내가 김앤장 같은 데를 어떻게 가냐.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대법관들이 김앤장 가면 그 손가락질 했어요. 어차피 그다음에 제가 아는 대법관님들도 단독 개업하셨어요. 네. 단독 개업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인데 이거는 대법관님이 그 같이 이렇게 좀 서포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딱 드렸더니 네. 어디로 오래? 그래서 딱 갔더니 저기 이제 그 시내 네. 종로에 어디 이제 오피스텔 하나에서 그냥 계시던데 네. 거기 대법관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막 그 로스쿨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변호사 하나 딱 데리고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대법관님하고 젊은 변호사하고 둘이서 그냥 사무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법관님은 사건도 네. 내가 원래 사건 잘 안 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1심, 2심이 결론이 달라졌고 너무너무 이건 좀 이상합니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판결문이나 1심, 2심 판결문이나 두고 가시게 해가지고 딱 놓고 갔더니 대법관님이 딱 보시고 이건 항소심 판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번 맡아볼게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사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이지 네네. 대법관들이 김앤장 가는 경우는 진짜 옛날에는 생각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그 김앤장에 있던 대법관을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비 얼마 들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갖다가 요구해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군요. 대법관이 한 명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5대 로펌에 들어있는 어떤 로펌에 가신 대법관님도 참여했고 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도 참여했고 우르르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변호사가 몇 명이었냐면 9명이야, 9명. 네. 그러니까 로펌이 9군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변호사님들이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들이 아니었다니까. 대법관,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관, 뭐 특검,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차장검사 정도는 진짜 저 밑에 그 줄도 못 쓰는 그런 정도 그 초호화 그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 그런데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2억 얼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 네네. 1심이 7명, 7군데, 항소심이 4군데, 그럼 더하면 11잖아요. 네. 대법원이 9군데. 합치면 요것만 해도 20군데고요. 네. 파기환송심 4군데 치면 로펌을 24군데 선임했는데 쉽게 말하면 김앤장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을 그 n분의 1로 하면 1,000만 원 주고 선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네.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그 신라호텔 가가지고 네. 그냥 신라호텔 뷔페 가서 그 20만 원짜리 뷔페 먹고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신라호텔이 어떤 데입니까? 10,000원만 내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법조인들은 저건 말도 안 된다. 제가 예컨대 10,000원 내고 딱 그 나갔으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뭐 쌍방울인지 어딘지가 딱 와가지고 나머지 19만 원을 추가로 결제 줘야 그 신라호텔에서 예약해주고 그 집에 보내지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그 심증은 굉장히 가는데 물증이 그 부족한 게 있는가 보다. 다 그냥 입 딱 씻고 있으면은 심증은 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왔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파다 보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게 터졌으니까 아유 뭐 이거는 뭐 됐다 해가지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녹취록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런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왜 스스로 그 발등을 찍는 청문회를 못하러 했나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액수가 귀에 꽂힙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재산이 29억이었다고 29억 9천만 원. 29억 9천만 원.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그 재산 공개를 했는데 3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럼 변동이 없는 거야. 네네. 그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그 액수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스테리하죠. 네네. 1,000만 원씩 주더라도 재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재산 변동이 그 전해와 다르게 조금 낮아졌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이거예요. 이 지출이 좀 늘어났다. 소비가 늘어나서 지출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액수가 좀 줄어들었다. 딱 법카를 못 쓰게 되니까. 아니 그다음에 주식으로도 조금 잃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예. 주식도 약간 좀 변동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녹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 네네. 그리고 김성태가 이것을 증언을 할 것인가라는 점. 왜냐하면 김성태는 이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신도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녹취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인지수사, 뭐 검찰이 수사에 다시 돌입한다?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김성태 회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김성태 회장이 다음번 공판에서 뭐 이런 부분들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공판이 그 다음 주나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김성태 회장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 중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동규? 아니요. 정진상? 김만배.
김만배가 예. 로펌 한 군데 썼어요. 우리나라 빅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들었다고 100억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김만배가 쓰고 있는 선임한 로펌보다 훨씬 더 비싼 데가 김앤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네.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민희진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들어와. 어두워. 네. 예. 민희진이 그 누구야 저기 방시혁이 이끄는 그 회사가 그 회사하고 네. 어쨌든 하이브하고 네. 법적 분쟁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그 굴지의 그 빅펌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네네. 김앤장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뭐. 변호사 비용을요. 예. 민희진 씨가 예. 지금까지 30억 가까이 썼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이런 초호화 그 변호인단을 꾸려놓고 네. 2억 얼마밖에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 몇 년 차이는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이거를 그 변호사들 길 막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이제 그 서울 변협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그 뭐 서초동 가면 변호사들 많잖아요. 네. 서초동 길 막고 변호사님이세요? 그거 그 김앤장 뭐 이렇게 선임하는데 1,000만 원이면 될까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취급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